네, 안녕하세요. 혹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는지 들리는지 테스트 좀 하려고 하는데요. 방송 잘 들리십니까? 네. 그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 주셨고요. 지금 혹시나 음성이 잘 안 들리시거나 화면이 좀 잘 안 보신다 그러면 그 유튜브 설정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만약에 PC로 보고 계시면 PC 음성을 좀 키우신다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핸드폰 음성을 좀 키우셔서 잘 들리실 수 있도록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지금 2시인데요.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할 건데, 교육은 딱딱하게 그렇게 교육을 시작하진 않을 거고요. 사용자 중심으로 교육을 할 거니까요. 다들 커피 한 잔씩 이렇게 타 오셔가지고, 한 잔씩 마시면서 이렇게 그 내용을 좀 들어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제가 실습 위주로 좀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도 보고 계시지만은 그 해당 그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사이트에 접속하실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같이 좀 이렇게 어떤 거를 진행하셔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실습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그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교육에 앞서서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관리소장님과 그 시설물 과장님들 감사드립니다.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교육은 2002년도 하반기에도 한번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금주에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사용자 중심으로 해서 대략 1시간 정도 예상은 되고 있는데요. 질문사항에 따라서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되도록 좀 빨리 이렇게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자료 설명은 이제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이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저는 그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관리자 임규범 수석이라고 합니다. 제 업체는 이제 SQI 소프트라는 업체고요. 여기에 보면 저희 고객센터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교육을 들었는데 궁금한 게 있거나 잘 안 되는 게 있으면 이쪽 고객센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행 순서는 플랫폼의 개요나 업무 흐름, 플랫폼 활용, 플랫폼 기능 순서로 할 건데요. 이 내용을 전부 다 하지는 않고 대략적인 설명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기능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실습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을 하셔야 되는지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 통합 플랫폼의 개요인데요. 여기 보시면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이라고 되어 있죠. 이 시스템은 무엇이냐면은 저희가 이제 그 코티스라는 LH에서 관리하는 그 건축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코티스라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 그 관리 사무소, 그러니까 아파트의 정보들을 저희가 수집을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각 단지에 보면 신재생 에너지 설비들이 설치된 데가 있어요. 태양광이나 전기차, 아니면 비상발전기, 기타 등등에 대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저희가 또 데이터를 연동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너지 정보라고 해서 그 시범적이지만 한 20개 정도 단지에 대해서 그 건물 에너지 관련해서 그 건물 에너지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시범 운영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모든 데이터들이 저희 플랫폼 쪽에 데이터로 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공공 데이터가 들어오는데요. 한전의 정보 제공 동의 작년에 해주신 그분들이 이제 이 한전 엔터를 통해서 저희 쪽에 그 아파트 전기 사용량이 수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상 정보들이 공공 데이터 포털 쪽에서 저희가 기상 정보를 또 수집해 오고 있고요. 이런 정보들이 하나의 그 시스템에 다 수집이 되면서 많은 정보들이 쌓이겠죠. 이거를
다른 기타 에너지 사업자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그 에너지 사업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분석을 통해서 여기에는 뭐 DR 서비스를 하는 게 좋겠어, 여기엔 태양광을 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에너지 소비의 흐름 패턴을 분석해가지고 건물은 어떤 형식으로 지으면은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분석들을 해가지고 차후에 LH가 건설하는 뭐 그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더 좋게 건설이 되거나,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그 에너지를 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한다든지, 이런 용도로 저희가 쓰려고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LH 에너지 사업 구조고요. LH 공사 쪽에서는 저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절약할지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좀 주로 이렇게 본사 쪽에서는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쪽에는 저희가 정보를 제공해서 여기에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한 정산을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사업자 쪽에서 컨소시엄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 업체에서는 분산에너지 자원이 저희 쪽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붙여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지를 진행하고 있어요. 자, 제가 아까부터 얘기했던 수요 관리라는 부분인데, 이게 중소형 DR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각 아파트 단지에 보면 비상발전기가 있으실 거예요. 이 비상발전기를 이용해가지고 한전에서 만약에 DR을 발령을 했다, 그러면 한전에서 너네 이제 전기를 줄여라, 그러면 비상발전기를 사용하셔서 단지가 쓰고 있는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거를 절약한 만큼의 보상을 한전에서 해주는데, 이거를 중소형 DL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관업체가 있어요. 헤리트라는 주관업체가 있는데, 그 주관업체하고 협업을 통해서 해당 단지는 얼마의 양의 에너지를 발령이 나면 절약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조건들을 파악하셔가지고 가입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우리가 수요관리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헤리트라는 업체한테 우리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진단을 받아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대 DR은 디젤 발전기가 아니라 각 세대에서 전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세대 DR을 하고 싶어 그러면 세대 DR을 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 저희가 헤리트라고 했으니까 헤리트한테 우리 세대 DR 하고 싶어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단지들은 이제 헤리트에서 판단을 해주겠죠. 그래서 전력을 감소시키면 그 감소시킨 만큼 해당 세대에다가 감소 비용을 돈으로 줘요, 한전이. 대략 한 1년에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뭐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돈을 줍니다. 중소형 DR도 금액을 줘요. 대략 1년에 한 100만원 정도 주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얼마큼 세대에서 단지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금액은 달라지는데, 그건 헤리트 업체한테 확인을 받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막 설명하다가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질문 사항들을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따로 질문을 받아서 추스리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전달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릴게요. 언제든지 계속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좀 해주세요. 자, 전기차 충전 사업 구조는 일단은 EV 충전기 쪽 업체에서 OCPP 1.6 통신이 인증서 통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전기차들은 지금 OCPP 1.6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 한 3월, 4월, 5월 요때쯤 준공되는 단지는 이게 아마 연동이 돼서 저희 이제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 들어와야 될 거고요.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연계가 되고 나면은 이제 전기를 얼마나 충전했는지, 그리고 그런 EV 충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충전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도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지금 전기차 충전 사업은 저희가 지금 대형채비랑 지금 같이 하고 있는데요. 요것도 만약에 연계가 된다 그러면 대형채비 쪽하고도 문의를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LH 에너지 플랫폼의 사용자, 이제 단지 관리자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소장님이나 시설물 과장님들이 되겠죠. 각각의 역할들은 코티스 단지 정보 현행화를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코티스 쪽 정보들이 저희 쪽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쪽 코티스 정보를 현행화를 해주셔야 더 정확한 건물 정보들이 저희 쪽에 연동이 될 수 있어요. 간혹 저희 시스템만 보고 세대수가 안 맞아요. 아니면은 공급 그 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수정을 할 수 없고 코티스 쪽에 정보를 좀 수정해 주셔야 정확한 정보들이 좀 현행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저희가 보면 이제 그 이벤트들이 있는데 대부분 태양광 장비들 이벤트가 주로 있고요. 그 태양광 이벤트의 그 크리티컬 정보들은 잘 확인하셨다가 인버터들을 좀 점검 받으셔야 된다. 그런 모니터링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단지 한전 데이터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한전 쪽에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또 정보 제공 동의 어떻게 하는지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단지 이벤트 모니터링도 좀 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영역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이따가 좀 받을게요. 자, 일단은 메뉴를 설명드릴게요.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 구성은요. 통합 대시보드가 있고 서비스가 있고 업무 지원이 있는데요. 대부분 업무 지원에서는 여기 쫙 다 나오지만 다 보이시지는 않을 거예요. 주로 사용하시는 거는 뭐 단지 시설물 관리나 뭐 장비 관리나 이벤트나 보고서 보는 것만 하실 것 같고, 그리고 서비스 쪽에서는 이제 저희가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가 있고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 수요 관리 서비스. 수요 관리 서비스가 DR이에요. 예. 전기차 충전 서비스, 음성 송치 서비스, 이렇게 5가지의 서비스가 저희 그 에너지 플랫폼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업무 흐름도인데요. 업무 흐름도는 뭐 딱히 설명을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쭉 설명드리면, 일단은 저희 시스템에 들어오시면 회원가입 하시잖아요. 그리고 들어오시면 단지 정보에서 이제 한전 고객번호 등록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그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 거고요. 시설물 정보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그 아파트의 시설물, 계량기, 뭐 전기차라든지 변압기, 뭐 승강기, 발전기, 뭐 기타 정보들을, 시설물 정보들을 저희 쪽 시스템에다 입력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전 정보 제공 동의에서 아까 이 한전 고객번호 입력하신 거 정보 제공 동의를 해줘야 저희 쪽으로 데이터가 넘어온다. 그리고 코티스 쪽에 정보 현행을 해주셔야 정확한 정보들이 저희 쪽으로 넘어올 수 있다. 그리고 또 하셔야 되는 부분들은 뭐 통합 대시보드를 통해서 생산량이나 소비량 그리고 이벤트를 모니터링을 좀 해 주셔야 된다. 예, 이렇게 업무가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네, 같은 얘기를 좀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혹시 다들 저희 그 여기 eep.lh.or.kr에 접속하셔가지고 회원가입을 다 하셔서 혹시 로그인해서 사용하고 계실 텐데, 혹시 나는 아직 회원가입을 안 하셨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채팅창에 혹시 좀 글 좀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 아직 나는 회원가입을 잘 못했다. 다들 회원가입을 잘 해서 사용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아직 못하신 분도 계시고, 네, 그러면 제가 네, 제가 회원 가입부터 그럼 설명을 쫙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파워 플래너도 그 쭉 하면서 제가 그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통합 플랫폼 로그인 되시면은 잘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쭉 그 진행할 때는 이거 취소 어떻게 해요? 네, 자 이제 크롬을 열겠습니다.
팝업이 차단됐다고 뜨네요. 팝업을 좀 항상 허용을 해주셔야 저희가 공지사항 같은 것들 팝업 다 뜨거든요. 예. 그래서 팝업을 좀 허용을 해주시고요. 지금 같이 이렇게 PC 켜가지고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제가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로그인을 눌러 보시거나 아니면은 이번 관리소장님 회원가입이 있어요. 예, 회원가입 아직 못하신 분들 따라 하시면 됩니다. 관리소장 하면 화면이 뜨실 거예요. 그러면 자, 가입하고 싶은 아이디를 입력하세요. 여기다가 1010 저는 이렇게 임의적으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복 체크를 한번 누르시고, 중복되지 않은 아이디라고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아이디인 거예요. 예, 만약에 중복됐다고 뜨면은 다른 제가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이거 그 에너지 통합 플랫폼 가입하시는 아이디는 원래 원칙은 관리소장님이 가입을 하셔야 돼요. 주로 시설물 과장님들이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시설물 과장님들이 가입도 하시고 그러긴 하시는데, LH 그 원칙상 그 관리소장님이 가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연락처도 들어가기 때문에요. 공지도 다 연락처를 통해서 다 나갈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관리사무소장님이 가입을 해 주시고, 실제 사용하시는 건 아마 시설물 과장님이 많이들 사용하시겠죠. 네. 그래서 네. 자, 이렇게 하고 내가 쓸 비밀번호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를 넣으시고, 비밀번호 규칙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규칙을 좀 지켜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LH 그 담당자분께서 그 관리사무소장님이 가입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셨어요. 자, 네, 흐름이 끊겨가지고, 네, 패스워드 규칙은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맞춰서 패스워드 생성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지 검색이에요. 저는 지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LH 전체 단지들이 다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건설임대에다가 만약에 내가 경남 지역이다 그러면 경남, 그리고 단지를 내가 걸러서 받을 거야 그러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창원 실업보건소라는 데로 한번 가입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내가 찾는 단지가 나올 수 있어요. 선택을 하면 여기에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대부분 아까 단지 검색할 때 왜 우리 단지 안 나오지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코티스 명에 대한 단지명이에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시는 명하고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소를 좀 비교해 보셔야 돼요. 주소가 비슷한 데가 있는지. 그래서 자기 단지를 잘 선택하셔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 아이디가 중복 가입이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뭐 관리소장님이 가입하셨는데 시설물과장님이 또 가입하셨어요. 그러면 관리소장님이 먼저 가입하신 분이 아이디가 락이 걸려요. 접속이 안 되세요. 그래가지고 그 시설물과장님이 그 회원가입을 하셔서 승인을 받았으면 시설물과장님만 또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아이디가 돌고 돌아요. 지금 보면 이제 소장님이 인사이동이나 정보 수정을 해야 되는 인사이동? 인사이동은 저희 시스템은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새로운 분이 오셨으면 그냥 다시 회원가입 하시면 돼요. 지역본부는 수정 안 됩니다. 지역본부 잘못되어 있는 거 있나요 혹시? 질문이 계속 많이 들어오네. 지역본부 잘못되어 있으신 분은 나중에 이 교육 끝날 때 설문조사 내용에다가 어디 단지 입력하실 건데 지역본부가 뭔데 뭘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저희 쪽에다 알려주세요. 이게 수정이 저희가 할 수는 없고 이게 모든 정보가 코티스 정보이기 때문에 코티스를 수정해야 돼서 그건 저희가 한번 확인해보고 변경될 수 있게 한번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본부 변경되기가 꽤 많으시구나, 이번에. 예, 단지를 못 찾겠다 이런 분들 꽤 많으세요. 그게 왜냐면 실제 단지에서 쓰는 명하고 코티스에 입력된 단지명이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찾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저희 쪽 고객센터로 전화를 해서 실제 무슨 단지를 써야 되는지를 확인을 받은 다음에 그 단지명으로 찾으시거나 입력을 하셔야 돼요. 네, 다른 걸로 사용하시면 또 계정이 바뀌기 때문에 안 됩니다. 네, 이제 계속 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관리소장님 명을 넣고, 자, 연락처를 넣습니다. 인증번호 발송을 하면 인증번호 발송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가입하시고 나면은 이 관리자 승인 후에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뜨실 거예요. 요 이제 원래 관리자라는 건 지역본부 관리자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지역본부에서 승인을 지금 잘 안 해주고 있어서 저희가 승인을 대신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승인이 필요하거나 계정이 잠겨서 계정을 뭐 확인해야 된다 이러면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고, 만약에 계정이 락 걸렸다, 잠기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 보면 비밀번호 재설정이 있어요. 요걸로 비밀번호 재설정을 하시면 돼요. 잠기신 분들. 네. 자, 그러면 이제 승인이 되고 나면 요걸 하겠죠. 자, 제가 별도로 승인을 한번 할 거예요. 이쪽에서 별도로. 잠시만요. 네,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로그인이 됐죠. 네, 들어왔습니다. 이 내용 보니까 작년 교육자료랑 같은 건가요 하시는데, 교육자료랑 같은데 올해 조금 변경된 내용이 있어요. 시설물 쪽 등록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조금 다르고요. 작년 교육하고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관리사무 소장님이나 시설물 과장님이 바뀌신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작년에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셔서 제가 지금 상세하게 쭉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교육 작년에 들으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도 있어요. 다 아시는 내용일 수도 있고, 그래도 좀 빨리 끝낼 거니까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로그인이 돼서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저도 그렇지만 화면 사이즈가 뭔가 이상하죠? 네, 오른쪽이 좀 잘리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밑에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나와요. 매뉴얼에 보면 설정 메뉴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설정 메뉴가 안 보여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제 만들어진 사이트보다 화면이 지금 작아서 그런 거예요. 스크롤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시면 여기 고객센터랑 설정 정보랑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접근하실 수 있다. 자, 그럼 여기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이 들어온 단지는 임시단지예요. 아무것도 연동되어 있지 않고 아무것도 연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도 안 보여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해당 관리소에서 로그인해서 보시면 관리사무소 주소하고 세대 정보들이 좀 보일 거고 공급 메뉴에 다 보이실 거고요. 신재생 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뭐 태양광이 들어갔으면 태양광 뭐 이런 것들 쭉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한전에 정보 제공 동의를 했다. 그러면 여기에 금일 소비량이 쫙 보이실 겁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파트에
전기차가 있다. 그러면 전기차에 대한 내용들이 보이실 거고, 그리고 우리가 중소형 DR에 가입되어 있다. 그러면 중소형 DR에 대한 그 계약 내용이나 세대 DR에 대한 계약 내용들이 여기에 다 보이실 거예요. 자, 다음은 각 서비스마다 이제 제가 또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예요.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는 무엇이냐? 여기 보시면 탭에 태양광, 소형풍력, ESS, 지금 연료전지, 태양열 해서 쭉 이렇게 다 있으시죠? 이게 이제 재생에너지에 대한 분류고요. 거의 대부분 태양광이 많이 들어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 우리 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신재생 에너지가 없다. 그럼 여기는 아무것도 안 보이시겠죠. 이런 단지가 있어요. 우린 신재생 에너지도 없고, 건물 에너지 서비스, E-게이트웨이나 뭐 이런 것도 없고, 전기차도 없고, 수요 관리도 안 하고, 음성 송출 서비스도 안 해. 그럼 이걸 도대체 왜 써요? 이러신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설정에 가보면, 시설물 정보 등록을 모두 다 여기서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가끔 가다가 LH에서 해당 아파트의 시설물 정보를 엑셀로 취합받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공문을 내려가지고 엑셀 작성해주세요. 이러는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취합하고 그러면 담당자도 얼마나 힘들고 보내시는 분도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기에다 한번 입력해놓고 계속 현행을 하시면 그렇게 작성할 필요도 없이 최종 데이터를 그냥 LH가 이거 가져다가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플랫폼을 만들어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잠깐만요. 한전 정보 제공 동의했는데도 아무것도 연계가 되지 않고 있어요. 코티스 연계 상태가 미승인으로 되어 있어요. 미연계 상태에 승인되어 있어요. 또 질문 올라오는데 저희 가입한다고 바로 쓸 수 없어요. 그 승인을 받으셔야 돼요. 원래는 지역본부 담당자가 승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지역본부 담당자가 승인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어디 단지인데 승인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승인 해주실 겁니다. 고객센터 번호는 070-7784-1428이에요. 그 채팅창에 그 번호 좀 남겨주세요. 저희 그 유튜브 정보에도 고객센터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한전 데이터 승인 정보 안 나오는 거는 이따가 제가 한번 한전 정보 제공 동의 쭉 진행하고 다 쭉 모든 걸 할 때 그때 제가 한번 같이 볼게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 설명을 해줘놨는데 이게 시설물 정보를 여기다 계속 현행화를 해주셔야 나중에 지금 뭐 소장님이나 시설물과장님 다 바쁘신데 또 공문 내려와가지고 또 작성해달라고 하면 또 바쁘시잖아요. 여기에다 한번 현행을 해놓으시면 계속 한번 현행하고 계속 바뀐 것마다 현행을 해놓으시면 그런 일들이 거의 많이 줄어들으실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좀 사용을 잘 하셔야 된다. 자, 네, 신재생 에너지는 이제 설치가 되면은 해당 설치된 인버터들이 여기에 쫙 나오실 거고, 최종 수신 일자를 보고, 우리가 지금 언제까지 데이터가 들어왔구나, 언제 데이터가 멈췄구나, 이런 것도 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지금 멈췄죠. 지금 3월, 지금 23일인데 지금 여기 13일 날까지만 들어와 있죠. 그럼 얘네는 점검을 좀 받아봐야 된다. 그 점검을 뭘 받아야 되냐? 일단은 RTU라는 연계장치를 점검을 받으셔야 돼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이 우리 시스템으로 올라오려면 통신장치가 하나 들어가야 돼요. RTU라는. 예, RTU라는 통신장치가 해당 인버터와 통신을 해서 인버터 정보들을 저희 시스템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RTU를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RTU가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태양광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RTU가 들어가면 비상발전기도 같이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플러스 거기에 우리 또 다른 것도 있어. 그럼 다른 것도 같이 연계할 수 있고, RTU가 들어가 있는 단지는 음성 송출 서비스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어떤 서비스인지 제가 말씀드릴 건데, RTU에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그러다 보니까 RTU가 좀 가격이 LH 납품되는 RTU들은 가격이 좀 고가입니다. 비쌉니다. 일반 RTU는 아니에요. 성능이 굉장히 높은 RTU예요. 자, 그 RTU의 이게 이제 수신이 안 되니까 통신을 점검해야 된다. RTU 업체가 통신을 점검했는데 문제가 없다.
인버터가 통신이 안 된다.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서는 인버터 쪽 통신 단자를 점검을 받으셔야 됩니다. 받아서 통신이 잘 되게끔 해서 항상 데이터를 이 시스템 쪽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디지털 대시보드 눌러보시면 아마 태양광 쪽 하시는 분들,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대시보드도 띄워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현재. 예, 이렇게 인버터가 몇 개 들어가 있고 지금 올해 얼마나 발전했는지 이런 것도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뭐 난 더 세부적으로 보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에 뭐 에너지 원별이나 관제점별이나 조직별로도 보실 수 있는데, 관제점별로 보시면 인버터 해서 인버터 1번만 볼 거야. 이렇게 해서 자 1일부터 난 볼 거야. 이게 화면 사이즈가 지금 제게 좀 작은데 이렇게 해서 검색을 눌러 보시면 이렇게 13일 한번 들어왔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이제 보여드리는 거 임시로 지금 연결되어 있는 단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여기에 그래프가 잘 그려지시겠죠. 그리고 나 월간 보고서 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일간, 월간, 연간으로 보고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그 월간에 대한 데이터 추이들이 쫙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보이실 겁니다. 다른 거는 그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이 내용은 지금 제가 좀 담당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좀 설명을 드리면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받는 단지가 한 20개 정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된 데가 있고, 상세적으로 데이터를 계측해서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계측기가 들어가야 되고, 요거는 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LH가 아마 시범적으로 몇 개 단지만 지금 진행한 걸로 알고 있고, 여기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또 별도의 통신 장치가 또 따로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서는 데이터 연결을 하고 있다. 만약에 한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신 분들도 여기 들어가면 데이터 보이실 거예요. 한전 데이터도 여기에다 보여주면서 지금 아파트 단지의 사용량이 얼마나 된다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그리고 단위 면적당 사용량이 얼마나 된다 우리가 이런 정보도 여기서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에 소비량도 한전 정보 제공 동의라면 여기서 소비량도 조회를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용부라든지 아파트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선택해서 조회를 하면은 조회가 되실 건데, 여기는 지금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네. 제가 알고 있는 선은 이 정도인데, 여기에서 또 뭐 생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계측기 데이터별로 좀 볼 수 있다든지 뭐 환경정보 관리도 좀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설명서나 매뉴얼이 있으면 구해가지고 올려놓을게요. 제가 설명드릴 게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붙어있는 데는 거의 없으실 거예요. 제주, 사마 하나 지금 붙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준공되는 단지들에 대해서는 여기 전기차가 이제 무조건 붙게끔 시방서가 나갔고 규정이 나가 있어요. 그래서 3월부터, 그러니까 이번 달부터 준공이 되는 단지들은 여기에 이제 전기차들이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충전기 몇 개나 설치되어 있고, 지금 충전이 얼마나 되고 있고, 충전기마다 지금 충전 상태가 어떻고 충전량이 얼마다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고, 고장 상태인지 아닌지까지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 관리예요. 수요 관리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대 DR이 있고 중소율 DR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해당 아파트에 세대 DR이 참여된 세대가 몇 세대가 있다. 중소형 DR은 계약 용량이 뭐 얼마다. 만약에 비상발전기가 600kW짜리 두 개예요. 그럼 1200kW잖아요. 근데 계약은 1200kW를 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튼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절약할 수 있는 양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200kW다, 100kW다 이 정도로 계약 전력이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헤리트라는 업체에서 진단을 한번 해서 계약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절약한 거에 대한 절약분, DR이 발령이 돼서 절약한 건 내가 얼마나 절약을 했다. 그리고 요금은 얼마나 정산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여기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절약한 거에 대해서 그 CO2 감축량은 얼마다, 온실가스 감축량은 얼마다, 이런 걸 여기 표현해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음성 송출 서비스. 이게 이제 그 코로나 때 굉장히 이렇게 주목을 좀 받았는데요. 지금 RTU가 들어간 계속 단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안전 문자들 날라오시죠. 그 안전 문자가 이제 문자 형식으로 핸드폰을 받으신단 말이에요. 행안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각 지역마다. 근데 그게 이제 각 지역마다 내려오는 것들을 각 지역에 맞는 관리사무소 방송 시스템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그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해서 그게 방송 장비로 바로 나가요. 방송 장비 얘가 키고 방송을 나가고 끄고, 대신에 무분별하게 밤에도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설정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네, 설치를 하고 설정에 가보시면 여기 보면 시간 설정이 있어요. 그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방송을 자동으로 나갈 수 있게 우리 단지는 세팅을 하겠다. 대신에 위급만 하겠다, 긴급만 하겠다, 안전만 하겠다는 걸 선택하시고, 주로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많이 많이 방송이 많이 나가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호우가 발생이 된다. 비가 너무 많이 와. 홍수가 날 것 같아. 그러면 호우나 홍수 이런 것들은 안전 문자가 이제 오는데 그게 이제 방송으로 이제 바로 나가는 거죠. 만약에 내 문자로 미처 확인을 못했지만 그게 음성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대설이다, 지진이다, 뭐 해일이 온다 이런 거 이제 긴박한 상황들이 음성으로 바로바로 나가기 때문에 문자를 안 보고도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가 29개 단지가 지금 원래 시범 사업은 20개였고요. 추가적으로 9개가 더 붙었고, 지금 계속 준공되는 단지들은 이게 시범사에 변경이 돼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이 확대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좀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네. 이게 음성 송출만 하기 위해서 RTU를 설치하는 단지도 있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네. 잠깐만요. 지금 질문 온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제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통신 장비는 아파트에서 설치를 해야 되나요? 태양광이 있어도 통신 장비 없는 단지가 다수일 것 같습니다. 예. 전기차도 동일하고요. 예. 맞습니다. 예. 대부분 태양광을 연계하기 위해서 RTU를 넣는데, RTU라는 그런 통신 장치가 원래 목적 자체가 그런 태양광 데이터를 연동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LH는 좀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 여러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연동해서 만드는 게 RTU인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어서 더 붙인 거고, 만약에 우리는 태양광이 없어도 음성 송출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러면 RTU만 구매해서 넣으셔도 되는데, 구매를 아파트가 직접 하셔야 되는 건지 LH를 통해서 구매해서 넣으셔야 되는 건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LH 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그게 이제 지역본부 같은 데다 문의를 한 번씩 주세요. RTU라는 장치를 넣어서 우리가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 음성 송출 서비스 받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가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최근에 준공된 데는 방송장치 자체에서 릴레이가 돼가지고 방송 나갈 거니까 너 켜줘 하면 켜지고 꺼지고 하는 시스템이 돼요. 음성이 나가면. 근데 옛날 방송 장비들은 릴레이가 되는 장치를 따로 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 제일전자나 코맥스 이런 방송 장비 옛날 것들은 릴레이가 되는 장치를 별도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시범단지 할 때도 몇 개 설치를 해봤는데 꽤 몇백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한 200만원, 300만원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걸 달면은 또 가능하기는 해요. 근데 최근에 준공된 단지들은 그런 거 없이도
그냥 음성만 나가도 방송이 켜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구조가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안 들고도 설치를 가능 여부는 한번 판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이 있는데 RTU가 없는 곳들도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옛날에 설치된 거죠. 2011년도에 태양광 넣어놓고 최근에 이제 이 에너지 플랫폼이 2018년도에 구축이 돼서 이제 서비스가 19년도부터 했는데 설치를 하려고 갔더니 옛날 인버터인 거예요. 통신자도 없어 인버터에. 그래서 통신이 안 돼요. 이럴 경우에는 통신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인버터가 통신 프로토콜을 지원 안 해줘가지고 인버터 데이터를 가져올 수 없다. 이러면 또 연동을 못하고 최신 인버터들은 거의 저희가 대부분 연동 프로토콜을 확보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연동이 되거든요. 근데 옛날 것들은 그게 쉽지가 않고 그리고 또 상황적으로 만약에 인버터는 옥상이나 지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통신 라인을 관리사무소로 다 끌고 와야 되는데 벽을 타공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라인이 막 엄한 데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가져올 수가 없죠. 그럼 RTU가 들어가도 통신 자체가 안 돼요. 공사비만 더 들고. 그래서 그런 진단을 했을 때 안 되는 곳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진단이 제대로 안 된 곳도 있으니까요. 태양광이 있는데 우리 여기 에너지 플랫폼에 붙이고 싶어요. 그러면 지역본부에다 한번 문의 한번 주세요. 그러면 연계장치 담당하는 업체에서 나가가지고 진단을 한번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RTU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러면 연결을 해서 이쪽 에너지 통합 플랫폼 쪽에다가 연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왜냐면 태양광 모니터링 지금 만약에 옛날 태양광 모니터링 시스템인데 지금 뭐 실행도 안 되고 옛날에 노컬로 구축하셨을 거니까 노컬 PC가 구동도 안 되고 데이터 보고 싶은데 보여지지도 않고 태양광이 제대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인버터가 고장인지 확인도 안 되고 이런 데가 대다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플랫폼에 연결을 해놓으면 노컬이 죽어도 데이터는 계속 통신만 잘 되면 데이터는 계속 살아있겠죠. 그래서 그런 유지보수 비용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이 충전기 신설한 곳은 어떻게 수정하나요? 이게 전기차 충전기는요, 충전기 설치하는 업체가 50pp 1.6 통신을 지원을 해야 돼요. 이 지원을 안 하면 에너지 플랫폼에 붙일 수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제조사나 시공사, 그러니까 제조사죠. 제조사가 이 50pp 1.6 통신을 지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3월부터 지금 붙여야 되는데 제조사랑 지금 계속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지금 테스트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에너지 플랫폼과 연결하려면 일단 50pp 1.6이 되는지를 제조사 쪽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좀 붙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니면은 제조사에서 API를 뭐 제공해 준다든지 이러면 또 다른 방법으로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면 저한테 좀 연락을 한번 주십시오. 제가 확인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는 답변을 좀 드릴게요. 그리고 진단. 이 DR 관련된 건데, 이제, 우리 DR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이런 진단들은 헤리트라는 업체가 좀 진단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DR 사업이 그냥은 안 되고 아마 계측기가 달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비상발전기 쪽에 계측기가 달려서 우리가 얼마나 절감했는지를 계측을 해야 되고, 거의 대부분 CTTS라는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저도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서 그 헤리트에서 그 CTTS를 도입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 단지는 어느 정도까지 절감을 할 수 있는지를 그 업체에서 헤리트라는 업체에서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이것도 아마 진행하고 싶으면 지역본부하고 협의를 해서 뭐 본사 쪽하고 얘기가 돼서 여기는 한번 진단을 받아보자 그러면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개 연계장치용은 RTU는 어떤 건가요? RTU가 어떤 거냐고 하면은 뭐 딱히 설명드릴 수 있다라는 거는 이제 통신장치다. 예, 규격화된 통신장치다. 그래서 저희하고 통신하는 그러니까 에너지 플랫폼하고 통신하는 통신장치고 그 RTU가 관리사무소에 어디에 있냐? 그 방제실에 대부분 방제실에 함이 있을 거예요. 하얀 함에 적혀 있을 거예요.
LH 친환경 미래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적혀있는 함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으로 나가고 있을 거고요. 뭐 찾아보시면 방제실에 있으실 거예요. 만약에 방제실에 우리는 없다. RTU가 설치된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저희한테 전화를 한번 주세요.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RTU가 들어간 건지 안 들어간 건지. 전기차 충전 설비 같은 경우 단지 내 변전실이 아닌 한정 가공전 사용을 설치하게 되면 에너지 플랫폼 연계가 되나요? 저희가 이 전기차 같은 경우에 연동은 RTU를 통하지 않고 제조사 있죠? 전기차 제조사가 통신 규격에 따라서 운영하는 시스템하고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전 쪽 개통했다고 한정으로만 개통돼서 계측이 안 되는 거 아니냐가 아니라 저희가 전기차 제조사 쪽하고 연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50pp 1.6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을 통해서 연동하기 때문에 다 정보를 받을 수 있다. 연계만 된다 하면. 예. 또 질문이 RTU가 설치되어 있으면 전기차 충전기 등록이 가능합니까?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RTU로 통신하는 건 아니다. 전기차는. 예. 제조사 기기와 50pp 1.6 통신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인증서가 같이 배부된 장치와 우리가 통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자, 또 질문이 결국엔 전기차 충전 설비든 태양광이든 간에 아직까지 통신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걸 설치될 때까지 확인 못한다는 거죠. 자, 전기차는 지금 진행 중이어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지금까지 된 전기차들 대부분이 50pp 1.6을 지원하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고, 태양광은 할 수 있어요. RTU를 넣어서 할 수 있는데 그거는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받아야 된다. 연계장치 쪽에다가. 연계장치, RTU를 제조하는 제조사, 판매하는 판매사가 여기는 할 수 있는 단지다, 없는 단지다라는 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단지다 그러면 그 연계장치를 달아서 통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태양광은 지금 LH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 400개 정도가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붙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 진단을 못 받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이 RTU가 설치되지 않은 단지는 꼭 설치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RTU가 없다고 해서 문제될 거는 없습니다. 예. 만약에 음성 송출 서비스를 받고 싶다. 그러면 RTU 설치를 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신재생 에너지를 우리가 연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아니거나 연동을 해야 된다. 그러면 RTU가 들어가야 돼요. 교육은 매년 1년에 한 번 하나, 교육은 원래는 분기별로 1회씩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LH랑 저희랑도 어떻게 이제 교육할지는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나온 거에 대해서 답변은 제가 좀 해드린 것 같고요. 다음은, 또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고객센터라고 있죠. 여기 가보시면은, 공지사항에 이제 저희가 쭉 공지사항 올려놓은 내용이 있고, FAQ라고 해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주로 나온 질문들을 여기다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여기다 설명을 다 적었습니다. 여기 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Q&A라고 해서 저걸 봤는데도 궁금증이 안 사라져. 더 물어보고 싶어. 그러면 여기 Q&A에다가 글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료실이라고 해서 에너지 플랫폼 정보 제공 동의 어떻게 하는지, 시설물 등록 어떻게 하는지, 기타 등등의 모든 자료, 필요한 자료들 여기서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쭉 보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튜브 교육하잖아요. 교육 영상도 이 사이트에다가 전부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받아보실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또 올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도 계속 동영상 그대로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셔서 교육을 못 들었거나 늦게 들으셨어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은 중요한 거 어떤 거 하셔야 되냐? 일단은 회원가입하고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단지 관리 쪽에 이렇게 아까 설정 제가 들어왔죠. 여기서 단지 관리예요. 단지 관리에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쭉 오면 자, 수정을 눌러보시면
저희가 이 정보가 없어요. 필수 정보가 없어요. 필수 정보에 뭐가 있냐? 관리 주체, 위탁관리업체,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관리사무소 팩스번호, 그리고 한정 고객번호. 잠깐만요. 이거 좀 줄여볼게요. 너무 화면이 작아가지고. 이 줄여지면 안 되네. 잠깐만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입력해야 되는데, 자, 나는 위탁관리업체야. 그럼 LH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디 위탁관리업체인지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쫙 뜹니다. 만약에 이 리스트 중에 우리 업체가 없다. 그러면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업체 등록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업체가 여기 생길 거예요. 그럼 그거 선택하시면 돼요. 그리고 관리사무소 전화번호 땡땡땡땡땡. 자, 팩스번호도 입력해주세요. 왜냐면 공문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 팩스번호 꼭 입력해주시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해요. 한정 고객번호. 만약에 내가 한전에 이제 정보 제공 동의를 해야 되니까 그 아이디를 입력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정 고객번호가 뭔지 여기다 입력을 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임의적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2, 3, 4, 4, 3, 8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고 추가를 합니다. 저장을 해요. 저장이 됐죠. 자, 잘 입력되는지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수정. 자, 잘 입력이 됐죠. 근데 여기가 비어 있어. 여기는 당연히 비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처음 입력했기 때문에. 이거를 등록하고 한전 엔터에 정보 제공을 하잖아요. 그러면 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데이터가 넘어오면 한전 고객명과 계약 구분과 사용 전력이 연동이 돼서 다 뜹니다. 이게 안 뜬다. 우리 정보 제공 동의되는데 이게 안 뜬다. 정보 제공 동의 잘못하신 거예요. 여기에 정보가 떠야지만이 정보 제공 동의를 잘 하신 거고 저희 쪽에 잘 연계가 된 겁니다. 만약에 나는 정보 제공 동의되는데 여기 안 뜬다. 저희 쪽으로 전화 주셔서 어떻게 더 진행해야 되는지 확인을 받으시면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 수정하고 싶은데 들어갔더니 수정이 안 돼요. 입력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뭐 눌렀죠? 수정이 아니라 그냥 해당 항목만 누르신 거예요. 그냥 보기만 누르신 거예요. 한마디로. 이러다 보니까 수정이 당연히 안 되죠. 자, 수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 끝에 수정 버튼을 꼭 눌러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질문 들어온 것 좀 몇 가지만 좀 볼게요. RTU가 설치되어 있는데 에너지 통합 플랫폼 신재생 에너지 서비스가 안 나온다고요? 이럴 수는 없어요. 설치가 되어 있는데 안 된다는 거는 연동 시험을 안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데이터가 연계가 끊어졌거나 이건 저희 쪽으로 전화를 한번 주셔서 확인을 받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RTU가 있으면 무조건 저희 쪽에 연계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접속되고 현재 커서로 움직이시는데 교육받고 있는 건가요? 이게 뭔지 모르겠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커서가 막 움직이죠. 네. 제가 예시를 들어서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교육을 좀 늦게 들으셨다 그러면은 유튜브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실에 여기 이 고객센터에 여기 자료실에 오늘 여기 교육 동영상 여기에 오늘 강의도 제가 다 올려드릴 거예요. 뭐 바로는 못 올려드리니까 편집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 올려드릴 것 같은데 유튜브는 오늘 동영상 강의한 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또 뭐가 있지? 지역난방 전기 등록이 안 되나요? 지역난방에서도 전기를 파는 데가 있나요? 어떤 질문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면 제가 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정 버튼 눌러도 다른 항목 입력 안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단지 정보는 저희가 관리하는 항목은 이 필수 정보만 관리해요. 필수 정보와 에너지 여기 관리 설정만 관리하고 나머지 이 밑에 나오는 기타 단지 기본 정보나 단지 상세 정보는
전부 다 코티스 정보를 연계해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코티스 정보를 좀 현행을 하셔야 여기 정보들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정보들은 저희가 건드릴 수 없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RTU 200. 그렇게 RTU 200이라고 말씀하시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희 쪽 연계하는 RTU가 정해져 있어요. SKI 소프트에서 판매하는 RTU하고 그 MRT에서 판매하는 RTU하고 두 군데 RTU만 저희 쪽으로 연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외의 RTU들은 저희 쪽으로 붙을 수가 없어요. 연동 프로토콜이 규격이 안 맞아요. 그래서 해당 RTU 업체로 우리 연계되는 MRT RTU예요. 그럼 저희 쪽 연계해야 됩니다. 여기는 MRT에서 지금 연계 작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 MRT RTU라고 하신 분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RTU는 있는데 데이터가 안 보인다, 연동해달라 이러면 저희 고객센터에서 MRT 쪽으로 문의가 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관리사무소에서 MRT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우리 RTU 있는데 왜 에너지 통합 플랫폼에 데이터 안 보여요? 이렇게 보여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MRT에서 조치해 주실 거예요. 저희는 받는 입장이어서 MRT 장비는 저희가 또 컨트롤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MRT 쪽에 고객센터에서 한번 전화를 한번 해보세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붙여야 됩니다. MRT RTU는. 자, 그리고 한정 고객번호 주택용만 입력하면 되나요? 주택용 뿐만 아니라 다른 공업용이나 일반용도 좀 입력해 주실 수 있으면 다 해주세요. 입력 다 해주시고 정보 제공 동의도 다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쪽엔 데이터가 더 적재가 잘 될 거니까요. 그리고 전력계통도를 어떻게 올리나요? 이 전력계통도가 아까 건물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설비정보에 전력감시 해가지고 여기 전력계통도 여기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에너지 관리 서비스는 이 게이트웨이라는 게 들어가야 되고, 이게 시공이 돼야 돼요. 계측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기 주관하는 게 이제 헤리트라는 업체인데, 그 업체가 여기다가 계측기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LH가 이거를 여기는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LH가 주도해서 이거를 설비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받으셔야 돼요. 이거는 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지역난방 문의하신 분인데, 고양 삼성 지역난방공사에서 전력 공급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한전에서 아닌 경우에는 정보 제공 동의도 못 하고요. 데이터도 긁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쪽 시스템의 데이터가 보이는 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부산 같은 곳에서는 부산 정관 쪽으로 에너지를 쓴다, 아니면 중부 쪽 중부 에너지 우리는 쓴다, 한전이 아니라 지금처럼 고양 삼성 지역난방공사에서 전력을 갖다 쓴다 이러면 한전 쪽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제공 동의도 못 할 거고요. 그리고 고객 정보 등록도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이런 곳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등록 산업용 그러니까 한정 고객번호를 산업용 가로등 주택용 이렇게 다 등록하셨는데 연동은 주택용만 된다. 이게 정보 제공 동의를 주택용만 해주셔서 그런 것 같아요. 산업용이나 가로등도 정보 제공 동의가 된다고 하면 저희 쪽으로 다 들어와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정보 제공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보 제공 동의에 대해서. 자,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쭉 한 것 같고요. 산업용이나 가로등은 안 된다고 하시네요. 그러면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전 쪽 시스템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안 되면 한전에서 정보 제공을 안 해주는 것 같아요. 네. 어디까지 했더라? 단지까지 했죠? 자, 다음은 중요한 게 이제 시설물 관리해야 돼요. 시간이 지금 1시간 정도 됐는데 빨리 진행하도록 할게요. 이 시설물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여기가 좀 바뀌었어요.
여기 등록을 해서 들어오시면 등록이나 이제 입력하신 분들은 수정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렇게 내용들이 쫙 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자, 기계식, 이교체, 원격검 침은 적용이다, 미적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는데 뭐가 바뀌었냐면 지금 보면은 우리는 LED 설치되어 있어. 교체 LED를 설치되어 있는데 거실 조명을 교체를 했어. 잠깐만요. 이게 지금 제대로 여기가 안 나오는데. 여기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뀌어요. 이 비고란들이 좀 대부분 많이 생겼어요. 비고란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준공일자가 2020년도 4월 1일 이후는 그 모든 준공된 아파트들은 LED로 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파트 준공이 그냥 LED로 나가서 그 준공이 되신 거예요. 근데 입력을 형광등으로 하신 거야. 준공일자가 2020년도 4월 1일 이후인데 그럼 그거에 대한 사유를 여기다 적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유를 적어야 될 게 꽤 많습니다. 여기 지금 조명도 지금 각각 항목마다 다 있고요. 비산 발전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일반 발전기야. 근데 여기는 준공일자가 안 맞아서 2023년 8월 1일 이후에는 일반 발전기 사유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준공일자가 2022년도다. 그러면 일반 발전기가 맞아요. 근데 내가 뭐 20년도에 준공을 했는데 우린 매연 저감형 발전기야. 그렇게 그 시방서에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선택을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이거 잘못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유를 적으라는 거예요. 자, 모든 거에 사유를 적게끔 다 되어 있고요. 입력하실 때 유의하실 점은 전기차하고 변압기 입력을 좀 유의하셔야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시설물 추가 나오면 만약에 내가 급속형으로 아파트에 10대가 있다. 10대 너무 많다. 급속형 2대 있다. 설치는 언제 했다. 또 충전 사업 우리는 어떻게 뭘로 했다. 자체적으로 우리는 설치를 했다. 제조사는 에바 충전기 사업자는 클리니렉스 이렇게 클릭하시고 LH에서 100% 투자했다 이렇게 추가하시면 되고 만약에 또 여기에다가 우리는 완속도 있어. 그럼 완속 10대야 이렇게 해서 언제 설치됐고 어디다 투자율 얼마다 또 추가 이렇게 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두 건이 추가되는 겁니다. 변압기도 마찬가지예요. 전등용 변압기 500, 동력 500 이렇게 있다. 개수는 한 대씩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 추가 항목 보이시죠? 여기다 적용하면 적용이 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설물 정보를 한번 현행을 쫙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들어오셔서 변경된 것만 고쳐놓고 계속 현행 유지하고 단지관리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변경된 게 있다. 만약에 관리사무소 전화번호가 바뀌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현행화 해주시면 돼요. 관리사무소 번호. 아니면 위탁업체가 바뀌었다. 위탁업체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계속 해주시면 LH에서 뭘 요구할 때 단지로 직접적으로 요구를 안 하시겠죠. 이 시스템에서 그냥 데이터를 다 받아가시겠죠. 그러면 이제 시설물 과장님이나 관리소장님이 따로 자료를 정리를 안 하셔도 LH에서 그냥 다 이쪽에서 받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다 또 작성하라라고 또 공문이 내려갈 거고 또 문서 작성하셔야 되고 매번 그러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시스템에 대해서는 쭉 설명을 한번 드렸어요. 그래서 중간중간 이제 질문 오시는 것도 제가 답변을 쭉 한번 드렸고요. 지금 이제 쭉 들으시면서 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거 쭉 좀 질문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을 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상가, 주거, 수변전실이 따로 있는데 주택용은 정보가 뜨는데 상가 정보 뜨지 않네요. 한전에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주택용만 지금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미사 26단지 분인가? 그분도 지금 산업용이나 가로등은 안 되고 지금 주택용만 되신다 그러는데 지금 한전 쪽에서 주택용만 지금 데이터를 연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주택용만 정보 제공 동의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 모자 분리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 제가 전기차 그 시공업체가 아니어가지고 설비를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하고 다음 교육할 때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한번 공부를 좀 해볼게요. 네, 아, 맞다. 한전 정보 제공 동의 설명을 안 드렸네요. 한전 정보 제공 동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네이버에 들어가시고 한전 파워 플래너 치시면 이렇게 한전 파워 플래너 나오시죠. 네, 여기에 들어가신 다음에 고객 그 번호가 있을 거예요. 사용하시는 그 번호를 입력을 하셔야 돼. 여기에다가 여기 보시면 한전 파워 플래너 서비스 가능 여부를 일단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3438 이렇게 뭐 이거 임의의 번호입니다. 눌러보시면 서비스 가능합니다라고 떠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 등록이 가능한 곳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걸 했는데 불가능하다고 뜨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저기 한전에다 전화 한번 해보세요. 여긴 것 같아요. 123에다 전화해서 우리 한전 파워플래너 서비스 가능 여부 확인을 하는데 불가능하다고 뜨더라. 우리는 불가능한 거냐라고 확인을 한번 받아보세요. 대부분 원격 검침이 되면은 가능하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진짜 단지가 원격 검침이 안 되는 단지들은 서비스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원칙은 원격 검침이 가능한 단지만 이 한전 정보 제공 동의를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가능하다고 하니까 사용 등록을 합니다. 자, 쭉 보면 자, 뭘로 하셔야 되냐? 법인 고객으로 하셔야 돼요. LH니까. 자, 법인 고객 들어오셔서 고객번호를 여기다 둡니다. 그리고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 뜨죠? 어디이고 사업소 어디고 전용의 계약 없나다. 그래서 법인 아파트 번호 인증해가지고 여기 보면 법인 번호가 있으세요. 아파트에. 그걸로 해가지고 인증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완료되시면 여기 인증 다 하시고 완료하시면 그 사용 등록이 완료가 되신 거고 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은 한전 엔터. 한전 엔터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자 이렇게 사이트가 뜨죠. 한전 거예요 다. 파워플래너도 그렇고. 자, 로그인을 하세요. 여기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로그인을 했는데 자, 나 아까 그 고객번호 입력하신 거 있잖아요. 그걸 여기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이러면 안 되고 그 외에 한전 홈페이지 회원 여기 보면 파워플래너 있으시죠? 파워플래너. 그리고 여기다 고객번호를 넣으시고 그거에 해당하는 패스워드를 넣어서 아까 사용자 등록 패스워드를 넣어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은 무엇을 해야 되냐? 여기 전력 잠시만요. 제가 로그인을 진짜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여기 보면 전력 데이터 서비스에 전력 데이터 서비스 마켓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마이 데이터 있죠. 최근 데이터 조회도 있고 과거 데이터 조회도 있는데 정보 제공 동의 해지 여기 보면 약관 관리가 있을 겁니다. 여기 동의 해지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동의를 하신 곳이고 어디에 동의했다? LH에너지 이용 플랫폼이라는 데 동의를 했다. 자, 정보 제공 시작일은 9월 6일. 자, 정보 제공 종료일은 2023년도 9월 5일까지다. 이때가 끝나면 저희 쪽에 데이터가 또 안 와요. 그러면은 정보 제공 동의를 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데이터가 저희 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제공 동의는 어떻게 하느냐? 여기 마켓에 들어오셔서 자, 전체 서비스를 누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고 뜰 거예요. 그럼 여기 LH라고만 쳐도 돼요. 조회.
하나 뜹니다. 이렇게 LH 에너지 이온 플랫폼. 우리가 지금 LH 에너지 통합 플랫폼인데 옛날에 이름이 지금 이걸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이거 들어오시면 예, 뜨시죠? 여기에 정보 제공 동의가 있을 거예요. 정보 제공 동의.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내용이 쫙 뜹니다. 쭉 한번 훑어보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보 제공 동의를 하겠다 라고 체크하고 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정보 제공 동의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잘했는지 안 됐는지는 여기 정보 제공 동의에 가보시면 예, 잘 뜰 겁니다. 그럼 정보 제공 완료된 거고, 우리가 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데 왜 LH에 값이 안 보이지? 이러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면 동의를 했다고 해서 바로 되지 않아요.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좀 소요됩니다. 그건 좀 기다리시면 데이터가 이쪽으로 보이실 거예요. 네. 지금 또 질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쭉 다시 한번 또 볼게요. 단지 시설물 관리에서 아무리 검색해도 장지 정보가 안 나오는데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립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단지 시설물 관리에 갔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단지 정보가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시는 건가요? 지금 질문 올리신 분 좀 답변 좀 해주셔야 되는데 요게 보이셔야 돼요. 내 단지명이 여기 보이셔야 돼요. 안 보이시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저희 쪽에 확인해 주셔야 되고, 위로. 단지 관리나 시설물 관리 정보 입력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담당이 바뀐 후 신규 가입을 하면 기존에 입력해 놓은 정보들은 신규 가입 아이디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기준은 어차피 단지예요. 단지 정보에 한번 입력해 놓으시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그 단지를 선택하고 들어오잖아요. 정보 입력한 건 그대로 다 보입니다. 그 여기 단지 안 보이신다는 분 있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에. 그분들은 저희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어떻게 지금 어떤 현상인지를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고객센터 번호는 계속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 정보들 한번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중복 가입하면 락 걸린다고 수정해서 쓰시랍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중복 가입이라는 거라기보다는 아이디를 내가 AAA라는 아이디를 썼어요. 근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로 가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못 쓰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패스워드를 까먹어가지고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데 내가 기존에 쓰던 아이디가 AAA니까 AAA로 쓸 거야 라고 다시 가입하시려는데 그거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만약에 AAA 아이디를 사용을 다시 하시려면 비밀번호 변경을 하셔야 돼요. 비밀번호 변경해서 다시 쓰시면 됩니다.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으신 분들은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상담을 다시 한번 전화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임규범 수석님한테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제가 연락드려가지고 자세히 설명해드리거나 아니면 입력하기 간혹 이렇게 그 컴퓨터를 잘 다루기 힘들으셔가지고 입력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많이 도와드려가지고 입력해드린 분 꽤 많거든요. 그런 분들은 제가 입력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입력할 수는 없고 단지 시설물 내용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같이 통화하면서 쭉 현행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락 달라고 하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기존 가입한 아이디가 락이 걸리는 건 이해했는데 그러면 신규 가입한 아이디가 해당 단지에서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아이디가 되는 거잖아요. 그 후에 신규 아이디로 기존에 해당 단지 관련 입력해 놓은 정보를 열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데이터들은 단지에다 물려 있습니다. 아이디에 물려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원 가입하실 때 단지만 잘 선택하고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입력하시는 데이터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제 핸드폰 번호 알려달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한번 작년 교육할 때 번호를 공개해 드렸는데요. 전화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공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은 고객센터에 한번 거쳤다가 필요하시면 저한테 좀 전화 주시면 제가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좀 받겠습니다. 변압기가 전등용, 동력용 구분이 없는데 나눠서 아니요. 뭐 구분 없으면 그냥 저기 그 동력용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정보 제공 동의는 매년 해야 하나요? 이게 지금 제가 정보 제공 동의를 안 해봐서 그러는데 원래 한정 기준은 1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한번 볼게요. 기간이 늘어나는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이게 제가 3년까지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게 매년 하시면 힘드시니까 자, 한번 해볼게요. 선택이 안 돼요. 예, 기간을 변경할 수가 없네요. 거의 1년에 한 번씩은 쭉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1년에 한 번씩은 좀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이 단지 정보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단지 정보가 활성화가 안 된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분이 계신다 그랬죠. 자, 어떻게 눌렀냐? 수정 안 누르시고 이렇게 누르신 거예요. 그냥 보기로 누르신 거예요. 보기로.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수정 버튼 누르시라고 그랬죠? 여기 수정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여기 입력할 수 있는 것들이 다 활성화 됩니다. 네. 다음은 한정 고객번호 05450XX 계약부분 이와 같이 번호가 나오는데 계약부분명은 나오지 않는데 연락 달라고 하셨네요. 이거 지금 여기다가 입력하신 거잖아요. 이 뒤에 한정 고객명이나 계약 부분 사용 전력은 정보 제공 동의를 하고 나서도 바로 뜨지 않아요. 한전에서 저희 쪽으로 데이터를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그래서 정보 제공 동의 해놓고 기다리시면 여기에 그 고객명이라든지 계약 부분이라든지 사용 전력 뜨실 거고 건물 에너지 관리 서비스에 들어가시면 거기에 데이터가 연계된 데이터들이 이제 보이실 거예요. 소비량들이. 네. 시설물의 조명이 형광등이 아니고 네. 저희가 오타가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수정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면 이제 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은 좀 많이 다 해드렸는데요. 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저희 쪽 Q&A나 고객센터로 전화 주셔가지고 좀 문의를 주시고요. 정말 잘 안 되거나 어렵거나 도움을 받고 싶다 그러면 고객센터 쪽 분한테 도움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저한테 도움 받고 싶다 그러면 저보고 연락 달라고 하시면 제가 연락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고객센터 직원도 사람이에요. 하나의 직원이고요. 근데 좀 전화하셔가지고 좀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또 소장님이나 시설물과장님 가족처럼 좀 생각해 주시고 좀 말을 좀 따뜻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자, 이제 교육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될 것 같고요. 교육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지금 채찍장 상단에 보면은 설문조사 하는 게 있어요. 예, 지금 채팅창으로도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에 설문조사 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고요. 긴 시간 교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교육 때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